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열심히 읽고 2번 실제로 문제를 읽고 작성해 가면서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격증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왜 따시는 건가요? 아마 대부분 입찰 공고문이나 취업할 때 모집 공고문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산업안전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격증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자격증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난 자격증 따는 것도 취득도 중요하지만 그 자격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림한 자격증 소지자들과는 다르게 지식도 갖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격증 소유자라고 해서 실무지식 전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 자격증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연간 현장에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격증 보유자, 실무 전문가, 보증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공고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를까요? 솔직히 전혀 모르는 분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을 남들도 이해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항상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악의 선택을 피하거나 혹은 설득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뭔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무서운 게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누가 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다음에 만약에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채용 절차나 합격 절차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채용 절차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실무자를 절차에 맞게 잘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일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학점 4.2 돼 있고 결국에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난 4.2 학점에 토익 920점이라 성실할 줄 알았다. 면접도 되게 능숙했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 해요. 반면에 학점 2.2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격증 없고 토익 420 402점. 근데
일을 내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돼도 만약 뭐 일이 잘 풀리면 무관하지만 만약 큰 일이 난 경우에는 그 큰 일에 난 그 뭐라 그러죠?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 화살이 나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 현실적입니다, 솔직히. 이게 뭐 이상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삶이 의외로 결과 중심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피하고자 어떤 절차나 누가 봐도 인정되는 상황에 사람들을 뽑는 게 덜 귀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공고문을 작성한 사람도 그렇고 실제 자격증 시험 취지도 어떤 어느 정도 자격에 대한 당위성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의 지식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죠. 그게 자격증 시험이고 대표적인 게 기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정도 지식이 아니라 뭐 최고의 지식을 뽑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어때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능도 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논술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이상을 뽑는다기보다는 1위부터 뭐 끝까지 번호를 매기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인재를 뽑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기출 문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사 자격증 자체가 그런 최고의 인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받은 인재를 뽑는 시험이라는 거죠. 일단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도 어느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합격이 안 되죠. 예. 그럼 여기서 기사 자격증을 딸 때는 100점이 아니라 어쩌면 60점이 더 좋은 점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점 공부할 시간에 실무 능력을 키우는 게 더 현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쉬는 것도 괜찮은 거죠. 물론 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100점이 나오면 뭐 60점보다 좋겠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60점이 100점보다 좋은 거예요. 왜? 대부분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의 업무에 전념을 다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서 최소한의 공부 시간으로 자격증을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60점 넘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비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서도 자격증 몇 점보다는 실제 절차에 맞게 움직이냐, 과거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학창 시절 뭐 100점 만점 시험을 보는데 뭐 수학 60점 맞았다고 해보면 받았다고 하면 어때요? 공부를 잘한 것 같나요? 조금 약간 좀 하위권 느낌도 나지 않나요?
뭐 약간 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오지선다라 했을 때 하나로만 찍어도 25점이죠. 물론 베이스 25점은 아니라서 뭐 비유가 아닐 수는 있죠.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60점이라는 그 점수 자체가 엄청나게 그 과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출제될 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은 중요한 부분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단원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주제가 되는 부분이 뭐 바뀌나요? 거의 항상? 아니, 항상 같죠. 그래서 수능이든 운전 면허든 기사 시험이든 뭐 학기 중간 기말고사든 항상 나오는 문제는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문제를 내는 게 시험의 목표이고 중요한 부분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위나 뭐 이런 최고 인재 뽑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 같은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죠.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가 뭐 중요한 이유가 이게 또 나와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한번 알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나와. 막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필답형은 이제 뭐 서술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서술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서술이 좋은 서술일까요?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전 시험에서 만점 받은 사람의 서술이 가장 좋은 서술입니다. 일단 공명정대한 우리 이런 기사 자격증은 그 사람이랑 똑같이 쓰면 적어도 이전 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인데 왜 난 틀렸죠?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판례를 읽어보는 이유가 뭐죠? 뭐 경험을 쌓기 위함도 있지만 같은 논리를 발휘하면 판사 입장에서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죠. 우리는 뭔가 튀기 싫어하고 적어도 공평함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험의 정당함을 생각한 수능 날에도 비행기 못 뜨죠. 차량 통제하죠. 뭐 과거 시험 뭐 그런 느낌일까요? 시험에 대한 과거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답이면 진짜 웬만하면 또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즉 비슷한 문제를 과거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이랑 똑같이 쓰면 큰 감점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죠. 특히 출제자들도 괜히
논란이 되는 걸 싫어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갑자기 이번 해만 이상한 문제만 뭐 많이 나왔다? 물론 과목이 바뀌면 좀 다른 얘기지만 여튼 기출 문제 반복이 필답형 문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출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필답형 문제는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여러 번 읽을수록 반복해서 입력만 할수록 막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지는 근육같이 뭐 그 답안지를 반복적으로 익힘으로써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논리 그리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필답형은 직접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필기 작성을 연습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상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실제로 답안지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작성을 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셨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오전에 시험을 보니까 몇몇 학생들은 연습을 오전부터 그 수능 순서대로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를 보셨죠? 운동 선수들도 똑같이 경기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요. 필답형도 머리로 하면 좋지만 의외로 힘들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잡는다고 치면 필기하느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은 잡힌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한 2주 전부터 필답형 기출문제 정답을 여러 번 읽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부터는 반복해서 문제를 실제로 읽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정답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 보면 필기할 때 실기 공부도 같이 하면 시너지 발휘가 되냐 가능하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가능해요. 좋아요. 근데 의외로 막 여러 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필기 끝나고 실기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탈락하시면 그 이후에는 2개 동시에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다른 시험도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생긴 시험 안 되고요. 최고 뽑는 시험 안 됩니다. 근데 기사 자격증, 절대평가, 암기, 이해 위주, 상식 위주 시험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이터 많이 쌓인 시험 무조건 기출문제 반복으로 가능합니다. 수능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출 반복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올렸어요.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문제이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필기, 이후 필답형 실기는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사가 비교적 쉬운 시험이니만큼 진입 장벽이 낮죠. 진입 장벽이 낮으면 단일 자격증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자격증 혹은 또 다른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특히 요즘 안전에 대한 트렌드가 저는 뭐 유행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따서 후회할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기출 보라는 뻔한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10번 개념서를 읽으면 합격한다. 한자를 100번 쓰면 외워진다. 또 뭐 있을까요? 막 우리 흔하게 있는 걸로. 매일 영어 듣기를 하고 입으로 쉐도잉 하면 2달이면 토익 뭐 900점 넘는다. 뭐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내 옆에 있는 동료, 친구가 뭐 10번을 꼭 한국사 따거나 기출문제 10번 회독으로 시험 합격하면 나도 당연하게 따라하게 되고 시험도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즉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도움되고 실제로 주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나 원리 등을 알게 되면은 더 마음이 내켜서 따라해서 성공하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출 보기라는 내용도 실제로 머뭇거리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상을 보고 속는 셈 치고 따라 해보면 꽤 좋은 결과, 결국 합격하는 본인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누구에게나 듣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그리고 실제 자격증을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신반의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윤곽이 잡히면서 실제 공부를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 많이 보곤 했습니다. 물론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과장한 부분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기보다는 열정적인 파이팅 넘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기 전부터 생각했던 대로 역시나 기출문제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꼭 자격증 취득을
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